강지훈 교수님 연구실의 조경민 학생이 PLDI 21년에 발표한 내용이고요. 서울대 이성환 학생 그리고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의 아즐레아 라드 교수님과 함께 한 연구입니다. 네, 조경민 학생 발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지훈 교수님 연구실의 박사과정 조경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PLDI에 발표되었었던 그 리뱀핑 하드웨어 퍼시스턴트 모델스라는 논문을 이제 좀 쉽게 한국어로 풀어서 발표드릴 거고요.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이 논문 연구 성과를 한국어로 발표될 수 있게 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발표에 앞서서 영속성 메모리를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영속성 메모리는 이 기존의 이제 메모리 하이라키에서 D램과 SSD가 있었습니다. D램의 장점은 바이트별로 접근이 가능하고 근데 레이턴시가 짧고 스루풋이 높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대신 이게 이제 휘발성이고 전원이 차단되면 이제 모든 데이터가 날아간다는 단점이 있었고 그리고 또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SSD는 이게 전원이 차단돼도 이제 영원히 데이터가 남을 수 있고 이제 사이즈도 크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블록별로 접근해야 되고 레이턴시가 크고 그 다음에 스루풋이 낮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영속성 메모리, 그 NVM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모든 장점들을 다 갖고 있어요. 양측에. 바이트별로 접근도 되고 레이턴시 짧고 스루풋도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휘발성이고 그리고 용량도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이 프로그래밍 상에서 메모리가 영원히 저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NVM이 아마도 트랜잭션 시스템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거는 이제 리오더링이라는 현상 때문인데요. 한국어로 하자면 순서 바꾸기인데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에다가 42를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커밋에다가 1을 쓸 것입니다. 아마 프로그래머는 이걸 통해서 이런 인베리언트를 기대를 했을 텐데요. 전원이 차단되었을 때 만약에 커밋이 1이었다면 언제나 데이터가 42일까? 이거를 당연히 생각을 하고 이런 코드를 짰을 텐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와 커밋 사이에 쓰기 사이에 리오더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데이터에 42가 쓰여지고 커밋이 1이 쓰여졌다고 하더라도 NVM에 도달하는 그 순서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NVM에 저장되어 있는 거는 커밋엔 1을 저장되어 있는데 데이터는 0이 그대로 남을 수가 있는 거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 플러시라는 인스트럭션이 추가되어야 되는데요. 이제 인텔 x86에서는 clflush라는 명령어로 되어 있고요. 이걸 추가한다면 이러한 인베리언트를 지키는 게 가능합니다. 이 플러시라는 인스트럭션이 데이터와 커밋의 쓰기 사이에 그 리오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이런 인베리언트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모든 플러시를 그러니까 모든 쓰기 뒤에 플러시를 붙이면은 다 그냥 바로바로 NVM에 저장이 되니까 이게 리오더가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그럼 다 그냥 넣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플러시는 하드웨어상에서 매우 비싼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무거운 그런 인스트럭션입니다. 그래서 플러시는 반드시 필요한 우리가 인베리언트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크리티컬한 순간에만 넣어야 한다는 그런 지혜가 있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필요한 곳이 도대체 어디일까? 라는 거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프로그램이 어떤 인스트럭션 실행이 됐을 때 도대체 메모리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실제로 메모리에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 건지 알 수 있는 그런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판단 기준으로서 우리 시멘틱스를 개발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제 영속성 메모리를 위한 시멘틱스들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요. 탑 컨퍼런스들에 되게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이게 운이 좋게도 연구자 입장에서 운이 좋게도 아쉽게도 결점들이 다 존재합니다. 먼저 여기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수많은 이 논문들은 대부분 주류 아키텍처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류 아키텍처라 하면은 거의 인텔 혹은 ARM 얘네들이 이제 거의 100%의 CPU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얘네들을 지원하지 않고 학계에서 그냥 생각하기 좋은 이런 프로시저는 어떨까라고 제안된 그런 모델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PALM-V8이랑 PX86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실제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실행 결과인데
이 모델에 따르면은 이 결과는 현실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즉 너무 많은 그 실행을 허용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적절하게 모델로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끝으로 동작형 실행 의미가 되었으면 모델은 동작형 실행 의미였으면 좋겠다라는 위시리스트가 있는데 어떤 이 PAM-VAC라는 모델은 공리형 실행 의미라고 해서 약간 프로그래머의 직관과는 조금 다른 조금 더 어려운 시멘틱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작형 실행 의미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 세 가지 결점을 모두 보완한 Vue PX86 PAM-V8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것의 핵심 아이디어는 Vue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저희 강지현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 Vue라는 거에 되게 익숙하실 텐데요.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 핵심 아이디어는 영속성 뷰라는 건데요. 기존의 프로미싱 시멘틱스라는 그 뷰 기반으로 동시성 모델이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저희는 그 영속성 뷰라는 거를 추가해서 만든 형태고요. 영속성 뷰가 뭐냐라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MVM에 전파된 쓰기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일단 먼저 뷰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는 크래시 이후 존재 가능한 가장 앞선 쓰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플러시를 실행할 때 증가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보시는 게 아마 뷰를 이해하시기에 더 직관적이실 것입니다. 먼저 영속성 뷰는 크래시 이후에 MVM에 존재하는 가능한 가장 앞선 쓰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예시를 이제 모델을 토대로 실행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저희 모델이 어떤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메모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또 저희는 바뀌었어요. 메모리는 이제 하나의 쓰기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약속을 했고요. 그 쓰기 리스트, 라이트 히스토리에는 이제 메시지가 들어갈 겁니다. 메시지가 이제 메모리 뒤로 이렇게 계속 어펜드가 되는 형태가 될 거고요. 쓰기가 일어날 때마다. 그 메시지는 이렇게 위에 인덱스처럼 타임스탬프를 가지고 있고요. 어느 시간에 쓰였다라는 것이고 초기 메모리의 상태는 모든 로케이션에 0이 들어가 있는 걸로 치자라고 이제 초기 메모리 상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이시는 p뷰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건 로케이션별로 각각 영속성 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뷰는 맨 처음에는 다 0번째를 가리키고 있고요. 데이터의 영속성 뷰도 0을 가리키고 있고 커밋의 그 영속성 뷰도 0을 가리키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선 예시를 실행을 하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메모리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고 뷰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저 퀘스천에 있는 데이터는 0이고 커밋이 1일 수 있느냐를 판단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에 42가 쓰여질 때 메시지가 추가가 됩니다. 메모리에. 그때 이제 1번째 시간에 데이터가 42가 쓰여졌다라는 메시지가 추가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타임스탬프가 2일 때 커밋에 1이 쓰여졌다라는 메시지가 추가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영속성 뷰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만약에 크래시가 발생한다면 영속성 뷰를 통해서 그 영속성 메모리에 도대체 어떤 메모리가 남아있을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위에 써있듯이 영속성 뷰는 크래시 이후 MVM에 존재 가능한 가장 앞선 쓰기를 나타냅니다. 즉 0부터 그 뒤에 데이터는 이제 0과 데이터 42를 둘 다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커밋은 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다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그러니까 결국 2 곱하기 2니까 4가지 케이스이죠. 그 중에서 0이랑 1이 모두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허용이 된다. 저희 모델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텔 x86에서 허용하는 이러한 엑스큐션을 저희 모델도 허용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영속성 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아까는 계속 가만히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플러시에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데이터 42가 쓰여지면서 메시지가 하나 추가될 텐데요. 이 플러시가 일어날 때 플러시가 일어날 때 영속성 뷰가 데이터가 쓰여진 만큼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0을 가리키고 있다가 플러시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가 있는 그 1을 가리키도록 바뀌게 됩니다. 그 뒤로 앞서 똑같이 커밋이 2가 찍힐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커밋은 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는데 지금은 판단하기 위해서 1이 되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데이터는 이제 1로 증가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것은 이제 보지 못합니다.
존재 가능한 가장 앞선 쓰기가 데이터는 42이기 때문에 0은 이제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따라서 데이터는 0, 네, 계속 렉이 걸리네요. 데이터는 0이고 커밋은 1인 걸 허용하지 않는다. 저희 모델도 허용하지 않고 실제로도 허용하지 않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그 채팅으로 남겨주셨는데 제가 이따 그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봤을 때 그렇게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 뷰, 영속성 뷰가 또 어떻게 되게 유용하게 되는지는 동시성이 추가될 때 되게 유용해집니다. 동시성은 이제 만학의 근원이죠. 되게 어렵게 만드는 요인인데 영속성 메모리를 사용하는 동시성 프로그래밍을 가정할 수 있어요. 이거에서는 도대체 메모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영속성 메모리를 프로그래밍을 할 때 동시성이 가미가 된다면 왜 더 어려워지느냐는 이 다른 스레드가 어떤 거를 라이트를 했을 때 그게 다른 스레드는 읽을 수가 있는데 영속성 메모리는 그걸 아직 그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는 이런 특성 때문인데요. 이 예시를 보셨을 때 데이터에 이제 42가 쓰여졌고 왼쪽 스레드에 42가 쓰여졌고 오른쪽에는 데이터가 0이 아닐 때 커밋에 1을 쓰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아마도 개발자는 이를 통해서 커밋이 1이면 당연히 데이터가 42여야 한다라는 것을 의도해서 사용했을 텐데 결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스레드가 쓰여진 정보를 다른 스레드가 받게 되는데 그걸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속성 메모리에는 그 쓰기 소식이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 모델에서는 어떻게 모델링을 하느냐가 문제가 되겠고요.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각 스레드마다 스레드 뷰라는 게 있고 마치 영속성 메모리가 영속성 뷰를 가지고 있듯이 스레드들은 스레드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레드가 앞으로 읽을 수 있는 가장 앞선 쓰기를 나타내는 게 스레드 뷰가 되는 거죠. 이러한 스레드 뷰라는 개념은 PLDI 19년도에 나왔던 논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익스큐션을 통해서 어떻게 이게 메모리 상태가 바뀌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에 42가 쓰여질 거고요. 그러면 아까처럼 메시지가 쓰여질 거고 이때 이제 오른쪽 스레드는 사실 0도 읽을 수도 있고 42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2를 읽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걸 읽었을 때 이 T2의 스레드 뷰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즉 그러니까 영속성 뷰가 플러시로 인해서 증가가 되듯이 각각의 스레드 뷰는 뭔가를 읽었을 때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커밋이 1이 이렇게 쓰여질 거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영속성 뷰는 여전히 각각의 영속성 뷰는 각각 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0도 읽을 수 있고 42도 읽을 수 있고 1도 읽을 수 있고 이거 다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데이터가 0이고 커밋이 1인 것도 허용이 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막고자 한다면은 여기다가 이제 플러시를 중간에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아까 실행과 같이 데이터의 42를 스레드2가 읽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플러시를 그 다음에 하게 된다면은 얘는 T2의 뷰를 영속성 뷰에다가 반영을 하는 효과를 하게 됩니다. 즉 T2의 뷰가 데이터는 42를 가리키고 있었고 이때 데이터의 영속성 뷰는 플러시를 통해서 이것과 같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커밋 1이 쓰여지고 그 뒤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커밋은 이제 0도 1도 다 읽을 수 있지만 지금 1을 읽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는 절대 이제 0을 읽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플러시로 인해서 T2의 뷰랑 거의 같아졌고 그래서 이제 1부터 읽을 수 있다라는 걸 보이면서 우리 모델도 이러한 행동을 불허하고 실제로 인텔 x86에서도 이런 행동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논문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키 아이디였고 영속성 뷰를 통해서 영속성 프로그래밍을 잘 이제 이해할 수 있다. 기존의 그런 메모리 방식이나 뭐 이런 걸로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우리 시멘틱스를 통해서 좀 더 이해하기 편해졌다라는 컨트리뷰션이 있었고요. 이게 왜 정당하느냐를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영속성 시멘틱스의 어떤 버그들을 수정을 했고 공리형 실행 의미였는데요. 그거의 버그를 수정했고 우리가 만든 이런 뷰 기반 동작형 실행 의미랑 그 버그가 수정된 공리형 실행 의미가 동등하다라는 걸 증명하면서 저희 것도 이제 꽤 설득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통해서 어떤 모델 체커를 만들어서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이 주어졌을 때 여기서 영속성 메모리의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 체커를 개발하였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논문에서 보실 수도 있고요. 이따가 포스터에서 저랑 대화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시 연구에 대한 홍보를 잠깐 드리자면은 저희는 이제 영속성 프로그래밍 실행 의미를 연구하면서 이 대충 영속성 메모리의 세계의 기초 물리학 정도를 이해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초 물리학을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그 세계에서 무언가를 새로 만들 수 있지 않나, 이제 뭔가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영속성 객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영속성 객체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크래시는 여기서도 적이 되는데 영속성 객체들의 조합을 어렵게 합니다. 이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왼쪽에 영속성 QA가 있고 뒤쪽에 영속성 QB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A에서 무언가 하나를 꺼내서 B에다가 넣으려고 하는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은 A에서 팝을 할 것이죠. A에서 팝을 할 때 영속성 Q에서 이제 그 V는 사라졌고 이 리턴된 V는 휘발적인 상태가 될 겁니다. 영속성 Q에 B에 넣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이제 푸시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만약에 크래시가 발생하게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거예요. 아까 꺼낸 V든. 그럼 A에도 지금 V가 없고 B에도 V가 없는 상태죠. 즉 데이터에 로스가 생긴 겁니다. 이건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손실 없이 잘 조합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문제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해결책으로 해결책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이전 상황을 재연출함으로써 데이터 손실을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속성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을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 오퍼레이션이 단순히 런타임에서 동작하는 어떤 로직에 국한되지 않고 영속적으로 남아있는 어떤 하나의 오브젝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영속성 QA에서 팝을 하게 된다면은 아까처럼 V가 이제 팝이 될 거고요. 이때 영속성 오퍼레이션은 A에서 팝이라는 영속성 오퍼레이션은 자기가 팝한 값을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푸시를 하기 전에 크래시가 난다면은 이게 모든 게 사라질 텐데 영속성 오퍼레이션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따라서 이 팝부터 다시 재연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팝이 아까 팝했던 값 V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생성함으로써 리턴 값을 다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마저 계속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아까 영속성 객체들의 조합하는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 포스터 세션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 얘기는 포스터 시간에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약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PLDI에 냈던 논문은 MVM을 잘 사용하기 위한 실행 의미를 만들었고 그러한 실행 의미의 기존의 실행 의미의 버그를 수정했고 우리가 만든 실행 의미랑 버그가 수정된 실행 의미랑 동등함을 증명했고 그 실행 의미를 토대로 모델 체커를 만들었다. 이런 기여를 했었고요. 지금 이어지는 연구는 영속성 객체를 어떻게 잘 조합할 수 있나라는 연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 채팅에서 질문 드린 거를 잠깐 답을 해보겠습니다. MVM 전원이 아무 때나 꺼져도 안전해야 함을 가정하는 건가요? USB를 뽑을 때도 안전하게 제거 버튼 누르지 않으면 위험이 있지 않나요? 이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무 때나 꺼져도 안전해야 함을 가정. 아까 네, 크래시한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걸 해결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네네. 그 크래시하는 경우에 안전함을 보장할 필요가 있냐 그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USB 같은 경우에 그런 보장이 안 되지 않나요? 저는 하드웨어 잘 모르긴 하는데 네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게 지금 기존에 있는 USB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안전성을 보장하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함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속성 메모리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퍼시스턴트 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에서 힙에다가 데이터 스트럭처들이 있고 여기서 뭔가 잘 일을 하고 있다가 중간에 크래시가 나서 그걸 이제 다시 로드를 하고 일을 다시 재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 어떤 그런 데이터 스트럭처라든가 그런 것들 일관성이 깨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데이터에는 뭐가 쓰여져 있는데 커밋은 그러고 나서 이제 커밋이 1로 바뀌어야 되는데 데이터에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고 커밋이 1로 바뀌는 그런 사단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느 시점에 크래시가 나든 간에 일관성이 깨지지 않게 만들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이니셜 메모리를 0으로 가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이건 약간 좀 통상적인 그런 관습이었는데요. 동시성 메모리에서도 이 어떤 실행 결과를 할 때 이니셜 메모리 상태를 주로 0으로 세팅해 놓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저희도 그냥 그걸 그대로 따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한 그런 의미는 없고요.